아침에 제가 2차 전지를 올려드렸는데 리튬하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리튬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김에 2차 전지도 볼 거고 폐배터리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전지는 아침에 잘 올려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자세하게 볼 분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지금은 리튬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 2차 전지는 싹 훑어볼 거예요. 리튬 관련주들이 근간에 굉장히 핫해요. 근데 핫한데 이런 게 있어요. 어제 그 2차 전지를 얘기하면서 LNF 에코프로비엠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먹을 마진이 작고 거기서 자리를 깨게 되면 손실이 커요. 이거는 하이드로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굳이 무리해서 여기 사지 마요. 월봉 가치가 엄청 높죠. 물론 리튬이 지금 엄청나게 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얼마 갈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600원 하던 친구가 2만 원을 갔어요. 그러면 더 갈지 몰라도 최소한 우린 이런 데서 안 사야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5주선 깨면 위험해진 거고 높죠? 엄청 높지 않아요, 이거? 웬만하면 히말라야 상급은 될 것 같아. 일봉에서 5일선만 안 깨면 되지만 이런 걸 뭐하러 사요? 얼마 전에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었는데 도아 엔지니어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빠졌어요. 네옴시티 관련주 아니래. 안 간대요. 저기 빼졌어요. 뉴스가 떴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친구 안 사고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물론 5개월서만 안 끼면 그런 뉴스랑 상관없이 또 떼어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신에 우리는 주식을 여기서 안 사죠. 월봉 고점에 안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데서 왜 사 주식을? 여기서 사야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나와도 다 피해가야죠. 주식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위험을 먼저 피해가고 손절을 작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주식을 어떻게 사? 물론 도아 엔지니어링이 갑자기 네옴시티를 엮여가지고 또 도아 엔지니어링이 간대요. 그러면서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지 마요.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유신도 그랬죠. 유신도 지금 월봉에서 엄청 높은데 여기서 뉴스 떴죠. 유신도 못 간다고. 어차피 저는 이런 데 손실 안 봐요. 왜? 저는 어차피 여기만 가도 안 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높이 뛰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물려가지고 미련을 갖고 계시겠죠. 아니 이러다가 유신이 다시 갈지 몰라. 이러다가 유신이 네옴시티 또 엮일지도 몰라. 뭐 세력이 올려주겠지. 세력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죠. 그죠? 최저점이 8,000원이니까 만원에 사가지고 6만원에 팔겠지.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나 하이루트리튬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리스크 관리를 할 거면 이런 데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한신기계 죄송해요. 한신기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리튬 관련주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전에 한신기계가 곧 원전에서 엄청나게 막 무슨 원전에서 한신기계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것 같아. 이 당시에 뉴스 나오는 거면 도저히 원전에선 한신기계를 빼고는 말이 안 돼. 그런데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사지 말라고 그랬죠. 15배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서도 13,000원 됐는데 여기서도 저평가 됐다고 사람들이 있어. 내 기가 막혀가지고. 뭐 재무적으로 그렇다고 쳐. 1,000원짜리가 15,000원에 갔는데 어떻게 저평가에 이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이 났어. 지금도 좋대. 뭐가 좋아. 우측산인데. 잘못하면 세력들 설거지당해요. 또 이 영상 찍었더니 어떤 분이 내 영상 보고서 웃고 지나간대요. 참 코가 웃을 일이네. 이분 고점에 사신 거예요. 다시. 미래나노텍이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근데 모든 좋은 뉴스 막 황금빛 전망이 다 나와요. 미래나노텍이 막 전 세계 최고의 리튬 관련주가 될 것 같아. 미래나노텍 회사를 이때 찾아가나 지금 찾아가나 큰 차이 없어요. 지금 나오고 하는 행동을 보면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최고의 리튬 회사가 될 것 같아. 여기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1,500원짜리가 2만원 갔잖아 지금. 그죠? 얘가 만약에 우측산 탔다 물렸다 쭉 떨어지겠죠. 물론 단기 단타로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자랑하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상한가 먹었다고. 근데 사람이 심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주식을 한번 사기 시작해 수익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월봉 바닥에 있는 주식을 다음부터는 사기 싫어해요. 왜?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 맛을 못 잊어요. 마약 같다는 얘기, 마약. 내동매매는 마약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 자꾸 쫓아가서 수익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기서 큰 코 다쳐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드로리튬도 마찬가지고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리튬 관련주를 뭘 사라는 거예요? 아직 안 간 애들 많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사야죠.
강원에너지도 놓쳤어요. 강원에너지는 이때가 제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여기가 되고 지금도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 살 자리는 없어요. 목표가를 찍었죠. 엄연히 월봉에서 바닥일 때 사라고 했죠. 싸게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또 여기 날아가니까 지금 여기서 또 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들이 월봉 바닥에 있다면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살 자리는 애매하죠.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손실을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 제가 알려드렸죠. 아파트나 땅은 그렇게 싸게 살려고 하면서 왜 도대체 주식만 하면 밑에서 10배, 20배 올라가는 걸 사냐고. 한국 BNC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사요, 개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땅은 그렇게 싸게 살려고 하면서 1,000원에서 지금 4만 원. 40배가 올라갔는데도 얘를 사요. 야, 지금 아주 제자리 왔지? 제자리 왔어요, 이제. 65,000원 고점 기준으로 지금 4,000원 왔으니까 이 친구가 뭐야 이게? 10분의 1 토막 났나요? 그죠? 10분의 1 토막이 아니죠. 66,500원. 한 번 15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우측선에서 제가 이거 그 설거지 할 때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설거지에 또 당했죠, 지금. 이걸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 하이리튬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기에는 너무 불편하죠. 뭐 얼마를 먹겠다고 얘 갖다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사지 말고 강원에너지도 좀 높아요. 굳이 강원에너지 사려면 일봉에서 5일선 찍고 나갈 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봉에서 5주선이나 변곡점을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인데 얘도 높기 때문에 손절이 칼 같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EV 첨단 소재를 봅니다.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엄청 낮아요. 단지 이전 바닥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약간 불안해요. 주봉을 봅니다. 5선 깼죠. 여기가 바닥권이에요.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오면 살만한 거예요. 자, 일봉에서 대량거래 터지고 날아간 친구는 눌림목을 주고 5일선 회복해주면 또 떼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올해 이거를 미래컴퍼니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여줬어요. 자, 미래컴퍼니가 제가 로봇 관련주로 얘기했을 때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전통적으로 게임주하고 로봇주는 겨울에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5개월 선도 뚫었고 지금 사고자 하는 자리가 월봉에서 아까 알려드린 미래나노텍이나 하이리튬처럼 이런 데가 아니죠.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죠? 바닥권이고 주봉에서 5주선 돌파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고 지금 또 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EV 첨단 소재가 뛸지 안 뛸지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상한가를 갔죠. 지금 착 날아갔어요. 근데 10월달에 9월달 10월달 주식이 무너지면서 착 무너졌죠. 그러면 이전 바닥만 할게요. 지금 또 뛰어요. 요런데.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넥스턴 바이오는 제가 5일선 돌파할 때까지 사지 말라고 그랬죠. 기다려요. 5일선 돌파할 때까지 어머니 리튬 관련주 엮였어요. 그런데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그죠? 미래나노텍이나 하이리튬이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있다가 순간 급락해가지고 이렇게 폭대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왜 이렇게 안 될 것 같냐면 모든 좋은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요. 뉴스만 보고 있는 거야. 뉴스만. 막 내 주식 계좌가 박살나고 있어도 뉴스만 믿어요. 뉴스만.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 넥스턴 바이오를 봐야죠. 그죠? 단지 5개월 선을 못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확증이 안 돼서 애매해요. 주식은 애매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대량거래 터지고 떴죠.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눌러주고 떨어지고 5일선 돌파하자마자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나인테크는 21선이 오면 살만해요. 오늘 좀 시장이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것뿐이지 월봉 세치가 났죠. 수급계열선 여기가 제일 좋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만 잘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21선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기 불안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사기 불안하면 월요일날 잘 보고 계셨다가 이렇게 21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톤단 1억. 자, 1억 원 넘는 한에서 리튬 가지고 리튬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리튬 대장들이 왜 흔들릴 수 있냐면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기업은 자기네 주식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불안하면 반드시 뭐를 하냐? 대응책이라는 걸 내세워요. 식량 관련주가 옛날에 많이 올라갔죠. 쫙 올라갔어요. 전쟁 나면서. 쫙 올라갔는데 쫙 올라갔어요. 식량 관련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표가를 다 찍었더라고. 즉 왼쪽 선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쭉 떨어지다가 얼마 전에 러시아가 속썩이면서 다시 잠깐 반등했죠.
요거 설거지한 거거든요. 요런데 당하지 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러시아가 다시 합의 봤죠. 또 떨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전도 이쪽에 있어요. 원전 몇 개 주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바닥권 단단한 자리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사지 마요. 물론 나는 급등주만 해. 나는 막 지금 쫓아가는 것만 사. 난 성격이 급해가지고 대신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나라의 1%에서 2% 안에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1%, 2% 안에 들어. 아, 이 사람이 날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하셔도 돼요. 대신에 대부분의 개인분들은 특히 직장 생활한다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미래에 가치가 있는 주식을 싸게 사서 그러한 주식들이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 파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스윙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장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성우하이텍은 볼만해요. 성우하이텍이 월봉 H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엄연히 5교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수급주선인 6선 위에 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원래 주식은 금요일하고 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금요일 날 어떻게 끝내놓느냐. 또 하나 월 말에 어떻게 끝내놓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의 행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성우하이텍은 60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는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어제 얘기 드렸죠. 나는 240에서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41선만 깨지 않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대량거래 터지고 날아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무시하지 마요. 떨어졌다 또 떼요. 그러니까 내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 자리를 항상 줘요.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 자꾸 한다고 3분봉 보고 뭐 하지 마요. 3분봉 보고 야 누가 그러는데 3분봉 보고 색이 탁 뛰면 산대. 야 나 단타 고수야.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과 일봉의 해석을 깔끔하게 끝내놓고서 그 다음에 분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포스코엠텍을 봅니다. 자리가 좀 높죠. 우리가 처음 본 자리보다. 그런데 애매한 건 20교선을 뚫어주고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20교선만 깨지 않으면 이전 고점까지 가요. 8,700원이 목표가가 되게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선을 완벽히 뚫어놨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조정을 받을 때도 역시 60주선을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일봉에서 내가 살 자리가 좀 없어요. 딱 5일선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월요일이라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스닥이 하루 종일 변동폭이 세네요. 포스코 ICT는 제가 꾸준히 잘 보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이기도 하고 포스코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좀 연결이 잘 돼 있는 친구인데 포스코 그룹주죠. 월봉에서 이치가 제가 낮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어디 맞고 떨어진 거냐면 당연하죠. 20교선 뚫어주기가 엄청 힘들어요. 대신에 20교선 뚫는 순간 8,000원도 가고 9,000원도 가요. 위치는 싼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고 제가 분명히 이때부터도 꾸준히 잘 사놓으시라고 그랬죠.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근데 단지 오늘은 사지 마요. 오늘 벌써 8% 갔다 떨어졌는데 왜 사? 월요일날 이렇게 241선 여기서 사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엔캔도 리튬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해졌어요. 일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조정이 세게 들어오게 되면 5개월 선각인 64,000원대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주봉에서 우선 깨게 되면 이런 데가 오겠죠. 기다려요. 일봉에서 21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차라리 사더라도 21선 회복해주면서 하고 지금 자리는 애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기엔 애매하다. 주식을 애매한데 왜 사? 나의 피 같은 돈을 애매한데 넣지 마요.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지금 들어갔다 손실 보는 판이니까. 자, 유일에너터 거를 봅니다. 유일에너터 거를 보게 되면 월봉 H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5개선 위에 있죠. 제가 애매하다는 건 왜 애매하다고 그러냐면 20개선 때문에 그래요. 얘를 뚫어줘야 날아가요. 18,650원인데 아직도 못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는 수급주선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수급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60주선 위에서만 끝나주면 다음 주에 전고점 가요.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섹터가 리튬이잖아요. 특히 일봉에서 상황도 좋죠. 자, 5일선이나 24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들이 많습니다. 후성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사실 후성은 조금 불안한 게 이게 2차전지 관련주 제가 갖고 올까 말까 하다 갖고는 왔는데 그냥 한번 보려고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가격 조정이 있어서 기간 조정 이 정도 갔다가는 안 돼요. 이 정도 갔다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뛸 거고 단지 리튬 관련주로 후성이라는 애가 있구나. 순간 뛰면 5교선까지는 갔다 오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한번 뛰긴 뛸 것 같아요. 자, 세방전지 리튬 관련주인데 엄연히 추세는 다 깨졌어요. 그런데
요 정도면 바닥이라 한번 5개월선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주봉에서 추세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대량거래 터졌죠. 요 대량거래 때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땅 뛰면 이렇게 60선 갈 수 있어요. 자, 원준의 오늘의 음봉은 엄청 이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준은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리튬 관련주이기도 해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자리만 깨지 않으면 5개월선까지 가게 되고 특히 주봉에서 우선 뚫어줬다는 자체가 중기적으로 추세전을 해준 거예요. 일단 10주선을 맞았기 때문에 떨어질 건데 이렇게 5일선까지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어제 대량거래 터지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박자예요. 개인들이 자꾸 양봉에 사지 말고 음봉에 사는 게 중요한데 다 양봉에 사죠. 양봉에 사실 거면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쉴 수 있고 특히 오늘 코닥 시장에 밀리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쉴 수는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월요일 날 보시면 돼요. 웰크론한텍도 좋긴 한데 이 친구의 문제는 오른쪽 산이어가지고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꼬리에 불린 개인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막사크 웰크론한텍이 막 전 세계에 막 리튬 시장을 또 장악할 것 같아. 또 저기처럼. 미래나노텍처럼. 기다리니까 조정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쭉 떨어졌어요. 이때 손실권이 얼마겠냐고. 그죠? 쫙 밀렸죠, 여기까지. 그냥 꼬리 달고.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겠어. 여기서 사야죠. 자, 근데 좋은 거는 일단 이식교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얘만 안 깨면 되는데 얘를 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자리가. 굳이 사려면 제가 이때 알려드렸거든요. 240, 여기는 살만합니다. 여기서 사면 계속 수익권이긴 한데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는 볼만해요. 이 친구 월봉이 높지가 않아요, 자리가. 제가 그래서 이때도 낮다고 그랬죠.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식교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있죠. 지금부터 이식교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22,1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이번 주 이슈선이 끝나갔다. 여기가 60선 수급주선이기 때문에 다음 주 또 떼요. 대신에 눌림목을 주고 뛸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사야 돼? 240원 기다렸다 여기 사시면 돼요. 대량거래 터졌으니까 기다려요. 오늘 날라가면 내 거 아니고 그냥 기다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이쁘게 240원이 왔네? 여기 사면 되죠. 무리하지 마요. 주식 원래 무리해. 싹 올라갈 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심장 쿵닥쿵닥 뛰고 막 이렇게 하지 마요. 알았으니까 241선만 난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리가 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패스하도록 하고 금방 설명드린 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LNF, 에코프로, BM 전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올라가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엄연히 다 올라갔어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가. 10배, 15배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단타 단계로 짧게 하실 분들하고 첨부는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첨부는 5개월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제가 20개선까지 갈 거라고 그랬죠. 목표가 찍었어요. 지금 간 거고 지금부터는 20개선 뚫어줘야 돼요. 못 뚫어주면 또 떨어져요. 에코프로 HL이 지금 20개선 아슬아슬한데 사실 월봉이라는 게 월 말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봉에서 20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49,780원이에요. 얘를 지켜줘야 돼요. 얘 요번 주 종가상 못 지키면 또 밀려요. 또 밀리면 여기 사시면 돼요. 얘는. 어제 주식이 싸요. 지켜봐도 되고 잘 모아나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윈텍은 아직은 그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아침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거. 그런데 윈텍은 대량 거래 들어온 이력이 좋아요. 매집봉이 터졌고 21선 밑에 있겠으니까 기다렸다가 21선 회복해주고 나가고 거래량 딱 붙으면 사시면 돼요. 원준 설명드렸고 성호테크론 해드렸나? 강원에너지. AFW 볼만해요. 자, AFW가 2차전지로 연결이 됐는데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특히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 뚫어놨기 때문에 목표가가 20개선이 되고 20개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뚫어주고 있어서 60선까지 갈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음봉에 사야죠. 자, 대량 거래가 터지고 빵 날라갔습니다. 그럼 눌림목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내동매매 안 하죠. 매물 잘 못하게 하니까. 이런 데서 살 일이 없죠, 내가. 그런데 안 사고 있었더니 자기가 더 이쁘게 뺑글 돌아가지고 여기가 왔네? 사야죠. 이제 사야죠. 음봉 떨어진 여기서 사는 거고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살 타이밍을 정확히 주고 있죠. 매수 타이밍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제가 오늘 오전에 2차전지 관련해서 잘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포스코에는 흡수 합병 얘기가 있고 3.8조 규모 투자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는 잘 보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고 그러네요.
이제 풍력 수혜주들이 많죠, 좀 이렇게. 풍력 발전 비중 높인다. CS 윈도 초반 강세. 사실 풍력 관련주들은 월봉 H가 많이 낮아요. 얘네들은 그냥 잘 모아나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쯤 사놓으셔도 다 위치가 낮아서 CS 윈도하고 CS 베어링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좀 살만하다. 호른골록으로 왜 뗐냐면 풍력 관련주기도 한데 저기 간대요. 얘도 저기 네오시티 거기 중동 간대요. 그래서 뛴 거예요. 즉 네오시티 관련주로 엮여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풍력 관련주도 괜찮고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